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학교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해가고 수정하고 발전해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네. 네. 선생님, 그리고 또 사전 저 인터뷰할 때 네. 저작권 교육에도 관심 많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네. 사실 그 저작권 교육은 이제 제가 이런 디지털을 조금 접하기 전에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시국을 겪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미디어가 정말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의 미디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대면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 와중에 이것에 관한 교육은 사실 우리가 많이 활성화됐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뭐 국어 교과서나 이런 데에 일부분 한 차시 몇 차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뭐 저작권을 뭐 보호하자라든지 어떻게 표기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한두 차시 배워서는 학생들이 진짜 생활에 활용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공문으로 그 저작권 체험교실을 신청하라는 그런 거를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이 저작권 체험교실을 보니까 교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련한 교육자료 같은 것들도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이용해서 교육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했는데 열심히 해서 또 보고서를 쓰니까 또 되게 영광스럽게도 이제 초중고 교사 최우수상을 제가 수상을 하게 됐어요. 진짜 네. 자연스럽게 자랑 잘하시네요. 네.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네.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됐고 사실은 그 당시엔 제가 디지털 교육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저작권 교육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다 보니까 계속 그 저작권 체험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하고도 이게 접목이 많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디지털로 어떤 거를 생산을 해냈을 때 특히 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이들의 그 이제 시민의식이 상당히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전문적으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라는 게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의 일환으로 제가 학교에서 동아리를 할 때나 AI 디지털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 동아리 운영이나 학급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디지털 공간에서 어떻게 정보를 교류를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컨텐츠가 있을 때 그 컨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또 이렇게 공유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되는지 이런 디지털 시민성 쪽으로 제가 좀 더 강화를 해서 요즘에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고민이 드는 게 사실 얼마 전에 지브리 스타일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저작권 관련된 거는 법적인 부분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네. 근데 AI 기술이 발전하는 거는 되게 맹점 같거든요. 이렇게 부딪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작권 교육이 답을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모순적인 게 되게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 저작권적으로도 아직 명확히 이 AI가 생성한 컨텐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국가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정리해도 AI는 더 발전할 것 같은데? 제도가 몇 늘 달 제도가 후에 늘 제도가 늦지. 맞아요. 그래서 아직 정확히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은 이제 사실은 그 이전에 이 AI랑 상관이 없는 컨텐츠들에 대해서도 저작권에 관한 큰 지식이 많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AI 컨텐츠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더 고민하고 논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근데 아이들이 이 기본 지식을 모르면 사실은 어디서부터 이거를 저작권을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조차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이 좀 바탕이 되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성인이 돼서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훨씬 더 이 디지털 사회에서 아이들이 이런 법적인 거나 이런 제도적인 거를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주체적인 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저도 확립이 되지 않은 저작권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 관심 있고 계속 공부해 오셨던 AI 디지털 저작권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수록 그 중심으로 서 있는 선생님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가치관, 철학으로 이 AI 디지털 교육 또는 이 저작권 교육을 함께 하고 계신지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이게 제가 되게 아니요, 잠시만요. 네? 아니, 너무 이렇게 교육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 나온 그 얘기가 저는 사실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개정교육과정에 보면은, 이제 미래 사회는 사실 우리 어른들이 살아가지 않아도 네. 그런 우리도 못 살아본 그런 사회인데 그 사회에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해결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걸 읽으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이 급변하는 사회를 대처하고 살아나가기가 참 힘든데 우리 학생들은 미래에 또 그런 부분이 얼마나 더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이들은 그러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그러면은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을 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사실 문제 해결 능력 그 자체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게 더 필요한가요? 그런 경험도 필요하고 내가 어떤 거를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런 성공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요즘 문제들이 쉽지 않아요.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복합적인 요소들이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개정교육과정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전의를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다양한 본인이 배운 그런 여러 교과에서 배운 지식들을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적용을 해서 전이를 시켜야 우리가 진정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문서상의 얘기가 아니고 학생들이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정말 다양한 교과의 지식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이런 다양한 교과의 지식들을 여기에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이해보는 경험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또 끈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게 다양한 거를 또 전이를 해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이제 난 이거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그 문제 해결이 끝나버리는데 이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디지털 새싹 캠프나 등등의 디지털 수업들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 디지털 수업이 이 능력들을 기르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반응이 즉각적이잖아요. 코딩을 하거나 센서가 어떤 걸 입력을 받아서 여기 컴퓨터 화면에 딱 바로 뜨잖아요. 그럼 얘가 바로 불빛이 나온다거나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피드백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작은 성공 경험을 한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쌓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진짜 말씀하신 경험을 또 쌓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여기 조금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욕심이 한 발짝 네. 한 발짝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좀 끈기와 인내심을 기르더라고요. 오죽하면은 집에 가서도 선생님 저 이거 조금 더 수정해 볼게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런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뭐 끈기, 그 다음에 성공 경험 이런 것들을 이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기를 수 있어서 저는 이 교육이 정말 미래 사회에 좀 정말 중요한 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진주쌤 말씀 중에서도 그런 거 느낄 수 있었거든요. 평소에 2022 개정교육과정도 열심히 읽고 있구나. 평소에 또 취미가 독서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 바쁜 와중에 교사로서가 아니고 이게 본인이 좋아하는 게 독서라고 하시는데 그 취미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쭙고 싶네요. 네, 사실 제가 문학소녀였어요. 그거 네. 근데 저는 제가 국어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어교육과 나왔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근데 그 모의고사를 보면은 사실 국어 성적이 항상 잘 나왔어요. 제가 책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제가 국어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국어교육과에 갔는데 거기에 나오는 의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정말 아니에요? 네 저랑 잘 안 맞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저는 정말 책을 읽는 것만 좋아했던 거였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많이 책을 읽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문학소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런 디지털 교육에 워낙 심취해 있어서 책을 많이 못 읽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히 시간을 내서 책을 읽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읽으세요? 굳이 노력하면서까지. 그 아두이노 더 하면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어떤 디지털 수업적인 거에 대해서는 책을 많이 안 읽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디지털은 이미 이 책이 출간이 될 때쯤에는 그죠?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제도. 네. 방금 그 제도 같네요.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디지털 쪽으로 강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강의하기 전에 이게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점검을 해야 돼요. 업데이트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전에 제가 만들었던 교환을 그대로 쓸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근데 이제 하다못해 지금 교환도 이런데 책은 더 그럴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디지털적인 거는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동료 교사들로부터 이렇게 자료를 많이 얻는데 이것만 가지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은 방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교육적인 분야에서도 그렇고 제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큰 목표를 설정하거나 그런 방법을 설정하거나 거기에 하나의 축으로 디지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 이제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독서를 통해서 제 인생이나 교육에 대한 통찰이나 아니면은 영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책 하나만 추천을 한다면? 내 인생의 책. 그건 나에게 영감 줬던. 개인의? 그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떠오르는 거 하나만 그러면 소개를. 제 인생의 책이라 그러면 저는 연금술사를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이제 뭐 원하는 게 있으면 온 우주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간절히 원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이제 그 과정에서 진짜 보물은 내 안에 있었다. 그런 메시지를 이제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정말로 알고 싶은 게 있고 뭐 궁금한 게 있고 이래서 제가 외부적인 것도 많이 탐험을 해보지만 결국에는 제가 그거를 어떻게 경험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얻는 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그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되게 추천을 드리고 또 최근에는 그 파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은 이제 지인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세일즈의 개념이 변화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세일즈맨 하면은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됐는데 사실은 그 책을 읽고 나니까 교사가 세일즈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세일즈는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분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가치를 저희는 팔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교사는 정말 이런 지식적인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고 싶고 이제 물건이 아니니까 자기가 하고 싶고 그다음에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교사가 매력적으로 이거를 제시를 해주고 전달을 해주고 경험을 시켜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디지털 교육에 이제 접하게 된 그런 과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배워보자 또는 디지털에 대해서 배워보자라고 해서 누군가로부터 되게 지루한 강의를 만약에 제가 들었다면 저는 원래도 관심이 없었으니까 계속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디지털 기술 이런 거 너무 어려워 컴퓨터 이랬을 텐데 제가 되게 재미있는 경험을 통해서 그걸 접하게 된 것처럼 아이들도 이제 제가 이런 디지털 수업을 하다 보면 여기에 왜 어떤 걸 배우러 왔어요? 이러면 아이들이 엄마가 신청해줘서요. 이런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왔다가 수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디지털 교구를 부모님께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 선생님 다음 수업은 또 언제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한테 그게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경험을 시켜주는 게 참 중요하다. 어떤 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거를 이제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학생들에게 팔고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이제 디지털을 통해서 이뤄가는 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꼈다면은 그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결되네요. 자연스럽게 자랑하던 아, 진주쌤이랑 연금술사 파는 것이 사람이다. 아. 하나로 좀 이제 통합된 느낌이라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서 네. 진주쌤이 완벽하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로 머릿속에 잡아줬죠. 달구쌤만 혼자 정리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아마 되게 많은 강의를 비롯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제 가까이에 두고 계신 선생님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멀리 보시는 선생님의 이상이나 목표를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부끄럽지만 아이들은 참 사랑하지만 그렇게 교육에 큰 어떤 흥미를 느끼고 제가 교육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제가 연구를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공부를 하고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교육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멀리 보면은 그런 디지털 교육 전문가로 성장을 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교사들이 뭐 어떤 교육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어떤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면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주저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사로서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학생들에게는 지금 AI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좀 디지털적으로 흥미를 주고 관심을 갖게 하고, 정말로 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처럼 제가 관심 있는지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그게 관심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좀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나 또 열정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수석교사까지 멀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거를 저만 연구를 하고 끝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사실은 여기에 나오기 전에 정리되어 있는 좀 제 이력이 뭔가 나타나 있는 그런 프로필을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변변한 인스타라든지 이런 블로그라든지 이런 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팠어요 최근에? 아니요, 저 파기는 옛날에 파는데 이제 관리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하고 누적화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 이제부터는 조금 단기적인 목표로는 정리를 시작해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진주 선생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소감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너무 편하게 또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하셔서 제가 편한 분위기에서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최근에 돌아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앞만 보고 다니고. 네. 엄청 열심히.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강제 성찰을 또 좀 반성도 하고 또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한 면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촬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딸기쌤? 두 개의 노래가 생각나는데 한 개 너무 뻔한 난 괜찮아. 왜? 원래 갑자기? 그냥 아무튼 난 괜찮아에서 그 원래 노래는 내가 상처받고 그래도 난 맞아. 괜찮아. 그런 그냥 내용인데? 진주쌤 나 괜찮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거랑 괜찮은 사람이야. 또 하나 더 노래 생각났던 건 모아나에 보면 나는 빛나라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버전의 또 넘버가 있군요. 거기 개딱지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화려한 개딱지가 부르는 거. 나는 빛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는 길에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디즈니를 좋아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 아실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곡을 또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인터뷰를 하면서 디지털이나 AI 연구를 하시거나 관심 있는 선생님들을 제법 여러분을 만났는데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 각자가 가진 고유의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그게 또 선생님의 개인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아이들을 향하는 마음이 또 진심으로 느껴지는 게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또 인터뷰 시간이었어서 네, 오늘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아유, 두 분 다 이렇게 감성적인 피드백을 네. 주셔가지고 제가 공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AI 선생님, 김진주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재능 많은 다양한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구쌤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